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 주최하는 제3차 북방포럼에서는 북방협력 30년 평화와 번영의 미래로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번 포럼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의 일환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3차 북방포럼 개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수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님이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직접 영상으로 축하해 주셨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 베르디무하 메도프 대통령님, 키르기스탄 자파로프 대통령님, 우즈베키스탄 미르지예프 대통령님, 몽골 후렐수 대통령님, 그리고 러시아 뚜르트네프 부총리 겸 극동강구 대통령 대표께서도 영상 또는 서면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님께서는 축사를 위해 직접 참석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정혜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님,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님, 유정열 코트라 사장님, 박몽규 한국수출은행장님, 민자홍 한국은행 부총재본인, 이종국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북방포럼 참석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2017년 9월 블라디보스톡 동방경제포럼에서 신북방정책을 천명하셨습니다. 아울러 이 정책을 총괄할 전당기구로서 대통령 직속으로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설치하셨습니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지속 가능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 매년 북방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3차 포럼은 북방국가의 주요 정상들과 빈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님이 참석하는 명실상부한 정상급 행사로 격상되었습니다. 특히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일관되게 지지해 오신 빌 클린턴 대통령께 특별연사로 모시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와 함께 영광으로 보입니다. 뇌 기분 여러분, 지금 인류는 위기와 기회가 교차하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첫째로 위기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영구 동토였던 북극해와 시베리아 땅이 해빙되고 있습니다. 2만 4천 년간 얼어붙었던 윤충이 다시 살아나 자손까지 퍼뜨리는 좀비로 돌변합니다. 제2의 제3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해 1월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제정한 데 이어 12월에는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그린 재생에너지 확대는 인류 공동의 과제입니다. 협력하지 않으면 모두가 공멸합니다. 둘째로 기회입니다. 지구온난화는 역설적으로 북극 시대를 앞당기고 물류혁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디지털 문명의 도래로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2018년 1인 1폰 시대를 맞았고 내년 2022년에는 전 세계 인류의 80%가 스마트폰을 신체 일부처럼 사용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뛰놀던 공간이 국경 있는 땅이었다면 디지털 문명 놀이 공간은 초국경의 창공입니다. 미국의 정치학자 사무엘 헌팅턴은 1993년에 문명의 충돌을 예고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21세기는 문명의 화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서간 문명, 남북 간 문명이 협력해서 조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북방 14개국에 주어진 도전이자 기회입니다.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오늘 포럼에서는 글로벌 경제 및 국제관계 이슈를 진단하고 유라시아의 지속 가능한 경제, 금융 협력 방안을 모색합니다. 또한 비즈니스 파트너십, 중앙은행 간담회 등 부대 행사를 통해 기업인들 간 실질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포럼이 위드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변화를 함께 대응하고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모으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모든 참석자 여러분들의 건성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once again for your 위원장님, insight and wisdom, 감사드립니다. Chairman, and of course, thank you for your support. 예, 또 많은 지원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동 주최 기관에서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정혜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님께서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이사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제3차 북방포럼에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국내의 모든 분들께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선 본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해주신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박종수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 행사를 공동으로 주관해 주신 한국무역협회 구자열 회장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유정열 사장님,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님, 한국수출입은행 박문규 은행장님, 한국국제교류재단 이근 이사장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북방포럼 개최를 축하해 주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님을 비롯한 러시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의 5개 정상께서도 축하 영상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직접 참석해 주시어 축하의 말씀을 전해주신 이인영 통일부 장관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는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님, 블라디미르 노로프 상하이 협력기구 사무총장님, 올가 골로데처 러시아 스베르뱅크 부회장님을 비롯하여 각국의 주요 귀빈들도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참여해 주시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주신 해외 귀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국과 북방국가들과의 공식적인 관계는 1990년 전후 탈냉전 이후에야 비로소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남북한 분단을 초래했고 자유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 간의 적대적 대립을 가져왔던 냉전이 상호 간의 관계 개선을 가로막아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한국과 북방 국가들과의 공식적인 관계는 약 30년의 역사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간의 협력은 기대만큼 진전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 들어 한국은 신남방 정책과 신북방 정책을 본격화했습니다. 그것은 동으로는 서방 세계와의 협력에, 서로는 중국과의 협력에 집중했던 한국이 남으로는 동남아시아 각 국가들과 북으로는 북방 국가들과 그 협력 관계를
새롭게 진척시키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집중했던 동서축의 협력 관계를 넘어 신남방, 신북방 정책을 통해 남북축의 협력 관계를 새롭게 구축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 정책은 여러 성과를 낳았습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자주 이루어졌던 문재인 대통령과 신북방 정상들과의 회담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성과가 기대만큼 확대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상호 간의 교류가 제한되고 위축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로부터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이때 한국과 북방 국가들과 관계는 다시금 발전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 위기 회복 이후의 상황은 코로나19 위기 이전과 매우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을 둘러싼 경쟁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그 영향 아래 각국의 자국 중심주의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도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 등 대전환의 시기에 한국과 북방 국가들은 상호 교류를 통한 공동의 번영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 3P 정신, 즉 사람, people, 번영, prosperity, 평화, peace의 정신 아래 북방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개최되는 제3차 북방 포럼은 글로벌 경제 환경 및 국제 질서의 변화와 신북방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유라시아에서의 지속 가능한 경제 협력의 문제,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유라시아 지역의 금융 협력 문제에 대해 논의합니다. 아울러 중앙은행 간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소통과 신북방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위한 컨설팅도 진행합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이후 향후 한국과 북방 국가들과의 관계는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는 제반 논의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북방 협력 30년을 맞이하여 한국과 북방 국가들이 상호 협력을 통해 향후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그 방향과 대안 또한 모색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환영의 말씀을 해주신 정혜구 이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인사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님이십니다. 구자열 회장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무역협회 회장 구자열입니다.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 세계 각지에서 속하신 청중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이렇게 격려의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고 계시는 모든 참석자 여러분들, 또 연설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방 포럼의 개최를 위해 신북방 국가와의 협력과 성장을 기대하는 축하 메시지를 보내오셨습니다. 예, 함께 동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북방국가 대표단과 기업인 여러분, 3차 북방 포럼의 개최를 축하하며 한국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따뜻한 우정과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축하 영상을 보내주신 정상들과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부는 2017년 출범과 함께
신북방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북방 유라시아의 일원이라는 연대감으로 북방 포럼을 출범시켰고 지난해에는 사람, 평화, 번영의 3대 원칙과 8대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신북방 14개 나라와 맞춤형 협력 사업을 펼쳤습니다. 카자흐스탄에 한국형 스마트팜이 진출했고 우즈베키스탄과는 첨단 농업 기술을, 몽골과는 가축 질병 분야에서 협력했습니다. 러시아와 채택한 9개의 다리 행동계획 2.0은 LNG 선박 공동건조, 조선소 현대화 사업에서 성과를 내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과도 디지털 정부 역량 강화, 거린 협력, 산업 인프라 협력으로 공동 번영의 기반을 더욱 단단히 다졌습니다. 올해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는 연대하고 협력하며 상생했습니다. 한국은 의료진을 파견하여 진단검사를 협력하고 방역 물품을 지원하는 등 K-방역의 경험을 공유하며 국경을 넘어 코로나 위기를 함께 헤쳐왔습니다. 정부 간 보건의료협의체도 활발하게 운영했습니다. 한국은 올해 북방 국가들에 대한 보건의료 ODA를 지난해보다 2배 이상 확대하고 북방 국가들의 기후위기 대응과 저탄소 경제 전환을 돕는 그린 뉴딜 ODA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미래성장 동력 확충에도 함께하겠습니다. 금융 플랫폼의 확대로 북방 지역 투자를 활성화하고 보건의료, 디지털, 환경, 스마트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플랫폼을 강화할 것입니다. 특히 한러 혁신센터처럼 북방 국가의 우수한 원천 기술과 한국의 응용 기술을 결합시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함께 열어나가겠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러시아, 몽골과 수교 30주년을 맞았고 내년이면 14개 모든 북방 국가들과 30년 우정을 맺습니다. 이번 북방 포럼을 통해 한국과 북방 국가 간의 협력이 더욱 성과를 내고 북극 항로,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등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함께 열기 위한 새로운 비전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북방 국가의 문화는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담고 있습니다. 마침 올해는 위대한 문호 도스토옙스키 탄생 200주년의 해입니다. 한국과 북방 국가들은 고대 국가 시대부터 오랜 문화 교류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 역량 강화와 문화유산 보존 협력으로 인류의 보고를 풍성하게 하는 데에도 함께 나가길 희망합니다. 한국은 유라시아의 일원으로서 북방 국가들의 평화와 번영의 길에 언제나 함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특별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북방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소중한 견해를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북방 포럼 개최를 축하하기 위해 신북방 국가들의 정상분들이 특별 영상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모든 신북방 국가들이 한국과 두터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평등하게 알파벳 순으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동영상과 서한 메시지가 진행되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그리고 몽고, 러시아 순입니다. 가장 먼저 구르반굴리 베르무함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께서 보내주신 축하 영상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님, 존경하는 포럼 참가자 여러분, 먼저 오늘 포럼을 조직해주신 주최 측에 감사드리며 이렇게 환영사를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3회 북방 포럼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길 기원합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이토록 권위 있는 이 포럼이 유라시아 경제협력의 전략적 방향을 논의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국제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과의 성공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양자 및 다자 경제 파트너십을 이루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자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유라시아 개발 프로세스의 적극적인 참여자로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적 노력을 연대하는 건설적 아이디어와 구상을 지지합니다. 이런 점에서 유라시아 대륙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과 전략에는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국의 신북방 정책 및 투르크메니스탄의 위대한 실크로드 부흥 전략도 이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신북방 정책도 투르크메니스탄의 위대한 실크로드 부흥 전략도 인프라 개발, 녹색 경제, 에너지, 운송, 환경안보, 디지털화 등 다양한 활동을 아우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공동 대처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부정적 사회 경제적, 인도적 문제를 완화시키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에서 최우선시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글로벌 위협의 현황을 살펴볼 때 국제사회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어려움에 신속하고 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복잡한 상황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유일한 길은 모든 국가가 지적, 물질적 자원, 그리고 금융 및 기타 자원들을 총동원하여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의 정치화를 예방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가 간 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도구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유라시아 지역의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제안했던 기존 이니셔티브를 제76차 유엔 총회에서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 특히 투르크메니스탄은 WHO의 주도하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한 체계적 연구조사에 착수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야기되는 질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해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지역 그리고 양자 차원에서 진행되는 주요 프로젝트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동시에 다른 국제적 이니셔티브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한국과의 지속적이고 생산적인 협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헬스케어, 녹색 개발, 식량 안보를 비롯한 여러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들 분야는 대한민국이 추진하는 신북방 정책의 핵심 분야입니다. 특히 과학 집약적 산업 분야에서의 공동 프로젝트 추진은 양국 간의 전도 유망한 분야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기빈 여러분, 존경하는 포럼 참석자 여러분, 투르크메니스탄은 유엔 총회에서 2021년을 국제 평화와 신뢰의 해로 선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2021년도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이 국제 평화와 신뢰의 해 구상을 선포한 배경에는 평화의 문화와 존중 원칙에 입각한 대화를 강화하고 최근 국가 간 관계에 있어 발생하는 불신의 분위기를 해소하는 데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고자 했던 의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통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역사, 문화, 교육 분야에서 관계를 구축하고 사람과 사람 간의 교류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신북방 정책의 핵심적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인도적 협력 분야야말로 공동의 노력의 분야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이 협력할 수 있는 잠재력 또한 많은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까운 미래에 새로운 공동 프로젝트를 주창하여 신북방 정책, 한국의 신북방 정책 이행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제3회 북방포럼 참가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는 다시 한번 오늘 북방포럼에 참가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오늘 포럼의 생산적 성과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르반굴리 베르히 무함메도프 대통령님께서 보내주신 축하 영상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키르기스탄 사디르 자파로프 대통령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를 디나라 케멜로와 대사님께서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디나라 케멜로와 대사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대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대사님을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Presidential Committee of Northern Economic Cooperation, Mr. Park Chung-soo, Minister of Unification, Mr. Lee Yong, distinguished guests, ladies and gentlemen. First of all, before reading the message of the President of the Kyrgyz Republic, His Excellency Japarov Sadir, I would like to express our deep 존경하는 의장님, 존경하는 대표단 여러분, 참석자 여러분, 기빈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추진 중이신 신북방 정책의 일환으로서 개최되는 제3차 북방 경제 협력 국제포럼의 모든 참석자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또한 저에게 초대를 해주시고 또한 함께 참석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에게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평화와 영내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영내의 번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모든 담당자 여러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한 한국무역협회, 코트라, 수출입은행, 한국은행 모든 분들에게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훌륭한 포럼으로서 문재인 대통령님의 신북방 정책에 대하여서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제3회 북방 포럼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북방 국가들과의 협력 30주년을 기념하고 영내 평화 안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개최된 이렇듯 중요한 행사에 초청해 주신 한국 측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비드19 팬데믹은 국가 간 협력에 대한 접근법을 재조명하도록 하였고 그중 하나로 오늘 포럼과 같은 다자 간 대화 메커니즘의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습니다. 이런 대화의 장은 경험 공유, 공통의 접근법 마련, 새로운 도전과 위협에 맞서기 위한 공동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존경하는 포럼 참석자 여러분, 한국은 키르기스탄의 아태 지역 파트너국들 중 핵심 파트너 국가 중 하나입니다. 키르기스탄은 한국과의 지속적인 협력 강화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내년이 되면 양국은 수교 30주년을 기념하게 됩니다. 관련하여서 양국은 양자관계를 보다 더 깊은 차원으로 심화시키고 새로운 협력의 수준으로 도약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앞으로
신북방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각종 행사와 공동사업에 키르기스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유치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국제사회가 당면한 현안은 바로 코비드19를 종식시키고 세계 경제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팬데믹과의 전쟁은 여전히 난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는 여전히 회복을 위한 여정에 서 있습니다. 경제 회복을 위해서 중요한 요소는 바로 파이낸싱 재원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기업들에게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파이낸싱 구조여야 합니다. 긍정적인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로는 공동으로 국가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키르기스탄은 유망한 대형 프로젝트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면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의 연결성을 제고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투자가 가지는 의미와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키르기스탄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본인이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 내린 첫 지시 중 하나가 바로 기업가와 투자자들의 자산 보호와 지원 방안에 대한 대통령령을 채택한 것이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기업을 보호하고 지원하며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는 일들이 키르기스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직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양국 간 교육의 자유화 및 간소화 추진, 투자 및 교통 분류 발전, 산업 및 녹색 경제를 위한 혁신 기술 도입 등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우리는 장애 요소를 해결하고 긴밀한 양자 경제 협력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키르기즈스탄은 산악 국가입니다. 그리고 수력 발전 잠재력이 다대하며 광물 자원이 풍부한 국가입니다. 올해 10월에 키르기스탄은 2040 키르기스탄 국가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2026년까지 추진해야 하는 국가 발전 프로그램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동 프로그램은 연속성의 원칙을 유지하며 인적 자본 개발을 지향하고 국민 복지 향상을 도모하며 동시에 그 누구도 뒤처지게 하지 않는다는 지속가능 개발 목표의 핵심 원칙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핵심은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국가와 지역, 세계에서 일어난 변화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주요 경제 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신북방 정책의 9개의 다리 전략의 기본 방향에 해당되는 경제 분야의 발전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분야로는 녹색 에너지, 교통 물류 인프라, 농업, 산업, 투자협력, 보건, 정보기술, 그리고 관광 등이 있습니다. 관련 분야는 키르기스탄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 국가들의 이익에 완전히 부합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경제는 세계 경제의 미래 성장에 있어 중요한 분야입니다. 한국은 최근 몇 년간 혁신 분야에서 선도적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키르기스탄은 한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한국의 경험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배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녹색 에너지 개발은 키르기스탄의 현재와 미래의 이해관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한국이 제시한 기술 다양성, 적합한 인프라를 비롯한 선진 기술 사례를 보았을 때 녹색 에너지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서 녹색 에너지 발전 분야에서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선진 솔루션에 대하여 언제나 열려있는 키르기스탄의 시장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한국 기업인들에게 제안합니다. 키르기즈스탄의 수력 에너지 잠재력은 풍부한데요. 252개의 중대형 하천을 보유하고 있고 수력 발전 이용량은 1850만 킬로와트, 1400억 킬로와트 퍼 아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보유한 역량 중 현재까지는 아쉽게도 10% 정도밖에 개발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키르기스탄은 수력 에너지 부문에 있어서 CIS 국가들 중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키르기스탄은 재생 에너지원 또한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간 8억 4,020만 TOE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키르기스탄은 또한 기후투자 프로그램과 2019-2023년 녹색 경제 발전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고하게 동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키르기스탄은 한국 정부와의 협력 확대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며 한국 기업들과 섬유산업, 녹색경제, 에너지, 디지털화, 공동투자기금, 농업 및 농산물 가공,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그리고 관광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열관 분야에서 협력을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육입니다. 적절한 학식을 갖춘 노동 가능한 사람들이 있을 때 고부가 가치 산업과 지적 재산물들이 탄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력 제고, 경험 공유, 한국에서의 다양한 장학 사업들은 문화 간 대화를 확대할 뿐 아니라 국민의 교육 수준을 향상시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교육은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분야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키르기스탄은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 사회경제 발전에 있어 보내는 공조와 지원을 높이 평가합니다. 일례로 2021년 초 한국 정부는 키르기스탄을 ODA 사업의 최우선 협력 국가 목록에 선정하였습니다. 이것은 향후 5년간 진행되는 ODA 사업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포럼이 양국 간 장기적이고 다각적인 협력을 발전시키고 영내 평화와 번영을 구축하는 데 있어 새로운 미래를 향한 문을 열어줄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키르기스탄 대통령 자파로프 대통령 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사님. 네, 훌륭한 연설, 대통령님을 대신해서 대독해서 읽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몽골의 오흐나 후레스크 대통령께서 보내주신 메시지를 에르젠투야 남스라이 몽골 대사님께서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같이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어서 몽골 대통령 오흐나 후르스크의 축하 메시지를 한국말로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내외 대표단 기분 여러분, 존경하는 북방경제위원회 박종수 위원장님, 숙녀 신사 여러분,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제안한 신북방 정책 이니셔티브의 실현을 위한 북방협력 30년 평화와 번영의 미래로 북방경제 제3차 포럼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에게 기체를 기원합니다. 몽골은 국제공동체의 협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으며 그동안 동북아시아의 안전적 발전과 번영, 안보 메커니즘의 구축과 관한 제안을 제기해왔으며 또한 지역 내 국가들이 건설적인 구상과 제안들을 지지해왔습니다. 이런 점에서 몽골은 유라시아의 지역 내 평화와 번영의 공동 방안을 구상하고 지역 내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기력 형성을 위한 신북방 정책을 지지하여 왔습니다. 세계가 지금 사회 경제적으로 커다란 도전과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 시기에 우리는 한 국가가 아니라 다자주의 메커니즘을 통한 긴밀한 협력만이 가장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살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각국의 경제에 영향을 미쳐 관광과 교육, 물류와 서비스 분야 등 모든 분야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나 백신 개발과 공급에 의하여 세계 경제는 점차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 및 지역 내 물류 공급 마비로 인하여 세계 경제 회복이 예상보다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몽골 정부는 코로나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극복하기 위하여 올해 국민의 건강과 경제를 회복을 위한 14조 예산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몽골의 국가 중장기 발전 비전 2050 계획을 완성함으로써 녹색 경제 발전, 교육과 보건 분야의 개선, 전자정보 발전과 민주주의 체제와 국민 중심의 사회 강화에 의한 국가 경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몽골은 세계 경제와 지역 내 경제망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20년에 아시아 태평양 무역협정 앞다에 가입하였으며 지금 현재 유라시아의 경제연합과 자유협정 체결을 위한 공동연구에 착수한 바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지역 내 물류 공급 마비와 수송 위기는 내륙 국가인 몽골에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하여 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건설 사업들을 집약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동시에 경제 다변화 정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어느 세계가 코로나로 인한 위기와 함께 직면하고 있는 다른 하나의 도전이 바로 기후변화 문제입니다. 몽골 대통령이 기후변화의 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하여 올해 UN 제76차 총회에 참석하는 자리에서 몽골이 2030년까지 10억 이상 그루 나무 심기 운동을 선언하였으며 지금 실질적인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산림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지역 내 나라들과 함께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몽골은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몽골은 재생에너지를 국가 발전이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가 이룩할 수 있도록 지금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몽골이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이니셔티브와 정책들이 한국의 신북방 정책과 긴밀히 연관이 돼서 동북아시아와 유라시아 지역의 미래 발전에 기여할 것을 확신합니다. 숙녀 신사 여러분, 올해 몽골과 한국의 관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돼서 양국의 협력에 있어서 새로운 장을 이뤘습니다. 우리나라의 제3 이웃 국가인 한국과 이 격상된 새로운 단계에서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더욱더 강화되고 교육과 투자가 증가하여 국민 간 교류가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포럼이 긍정적인 기체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모든 분들이 건성을 기원합니다. 몽골 대통령 옥나긴 후르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사님. 대통령님을 대표해서 메시지를 대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샤프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께서 보내주신 메시지를
자도르 우무르차코브 우즈베키스탄 부총리께서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예, 줌으로 해서 직접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 연결이 되어 있죠? 자, 귀빈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존경하는 포럼 참가자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샤프카트 미르지 UF 대통령님의 메시지를 대독하게 되었습니다. 제3회 북방 포럼 참가자 여러분들께 보내는 축사의 말씀입니다. 존경하는 포럼 참가자 여러분, 오늘 제3회 북방 포럼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북방 포럼은 권위 있는 다자 간 대화의 장으로서 효율적인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북방 정책의 틀 안에서 영내 국가들 간의 관계 발전, 파트너십 강화, 상호관계 확대 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한국의 신북방 정책 이니셔티브에 있어서 자국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신북방 정책은 통상, 교통 및 통신, 혁신, 디지털 기술, 녹색 에너지, 금융, 문화 인도적 교류 등 여러 우선 협력 방향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심각한 문제를 비롯하여 글로벌 기후변화 등의 문제에 지속적으로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계 곳곳에서는 대립과 분쟁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2030년까지 이행해야 하는 지속가능 개발 목표의 실현을 더디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도전 과제와 위협 요소에 맞서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조율된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우즈베키스탄의 관점에서 볼 때 보다 더 중요한 다음의 협력 분야에 우리의 노력을 집중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즈베키스탄은 탄소 중립 및 녹색 경제 도입을 위한 국제 프로그램과 계획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국제 파트너들이 이와 관련하여서 아라레 지역의 환경혁신 기술지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아라레 지역은 유엔 총회 결의안을 통해서 특별 지위를 획득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련하여서 보다 더 심도 있는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서 내년 9월 누쿠스시에서 열리는 국제 녹색 에너지 포럼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둘째, 우즈베키스탄은 디지털 플랫폼 그리고 혁신기술 솔루션의 폭넓은 도입을 지지합니다. 이는 유라시아 지역에서의 경제통상 관계 확대 및 경제 통합에 있어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셋째, 영내 국가들 간 교통, 통신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 또한 전략적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지역을 글로벌 경제와 글로벌 트랜짓 회랑에 통합된 지역 허브로 부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은 한국의 신북방 정책과 신남방 정책이 접점을 찾는 지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넷째, 식량 안보 문제 또한 각별한 중요성을 띠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유라시아 식량 안보 확보를 위한 공동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추진함으로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효율적으로 경제를 회복하고 지속가능 개발 목표 달성을 앞당기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생산, 백신 접근성 확보, 공정한 백신 배분을 위해서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관련하여서 우즈베키스탄은 한국과
공동 제약 클러스터 및 과학 교육 센터를 구축하는 등 호혜적인 협력을 확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포럼 참가자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우즈베키스탄과 한국은 역사적으로 인연이 깊은 우정의 고리로 단단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적 가치와 민족 전통 또한 유사하다는 점도 우리를 이어줍니다. 현재 양자 협력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준에 도달해 있고 역동적이며 전방위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양국은 외교관계 수립 30주년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고유인 정주 85주년이라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대대적으로 기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포럼의 결과가 향후 호혜적인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며 양국과 양국 국민들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번영을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참가자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샤프카트 미르지오예프 대독. 예, 감사합니다. 자도루 우무라자코프 부총리님, 예, 대통령님의 메시지를 대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러시아의 유리 트루트네프 부총리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를 안드레이 쿨릭 대사님께서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예,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참가자 여러분, 존경하는 내외 기빈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유리 트로트니에프 러시아 연방 부총리이시자 러시아 대통령 극동 전권 대표님의 메시지를 대독하게 되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3회 북방포럼 참석자 여러분, 존경하는 내외 기빈 여러분, 제3차 북방포럼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북방포럼은 하나의 전통적인 대화의 장으로서 자리매김하며 영내 경제협력 현황을 논의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효과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직속 국방경제협력위원회가 동북아 국가 간 상호 호혜적 협력의 지속적 확대 및 심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을 비롯한 포럼 참석 국가들과 다각적 협력을 활성화하고 더 발전시켜 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공동의 노력을 경주한다면 우리는 동북아 지역에서 유망한 프로젝트들을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포럼에서 흥미롭고 생산적인 논의가 있길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유리 트루트니에프 대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안드레이 쿠미카 대사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대독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참석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내외 귀빈 여러분, 다음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통일부 장관님의 축사를 위해서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 이인영입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하는 북방 포럼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종수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님과 정혜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님, 그리고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님을 비롯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님과 블라디미르 노로프 상하이 협력기구 사무총장님, 그리고 올가 골로테츠 스베르방크 부회장님 등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주시는 각국의 대표단과 전문가, 그리고 기업인 여러분들께도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축적해 오신 경험과 지혜가 북방 협력의 여정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매우 중요한 길잡이가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내외 기빈 여러분, 30여 년 전 우리는 냉전의 종식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서 북방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중국, 러시아 등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를 확대해 나갔고, 지금까지 한국과 유라시아가 간 공동 번영의 발자취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한 큰 흐름 속에서 남과 북의 관계도 커다란 변혁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1988년 77 선언을 통해 북한과의 적대 관계에서 벗어나 민족 공동체로서 함께 번영해 나갈 것을 천명하였으며, 1990년에는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과 남북 협력 기금법을 제정하여 남북 교류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재정적 토대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12월에는 남과 북이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함으로써 서로를 적대와 경쟁의 대상이 아닌 협력과 공존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교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러한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과 한반도는 북방 협력과 남북 협력은 서로 연계됨으로써 더 큰 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새로운 상상력을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상상력에서 남북 협력은 북방 협력을 더 높은 협력 단계로 견인하는 중요한 고리이고, 북방 협력은 남북 협력을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하는 탄탄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한반도 평화를 바탕으로 유라시아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전략인 신북방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철도 협력은 한반도와 유라시아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핵심적인 공공 인프라 사업입니다. 2018년 남북 정상은 동서의 철도 연결 및 현대화에 합의하고 공동조사와 착공식 등 합의 이행과 그와 관련한 준비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남북을 잇는 한반도 종단 철도가 시베리아 횡단철도, 중국 횡단철도, 그리고 몽골의 횡단철도 등과 연결된다면 한국 경제는 고립된 섬에서 벗어나 해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교량 국가가 되고, 유라시아는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의 완성체로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남북 철도 연결 등 인프라 협력은 한반도와 유라시아의 관광 협력에 있어서도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특히 23년 전 오늘은 남북의 대표적인 협력 사업인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었던 역사적인 날입니다. 금강산 관광은 2018년 중단될 때까지 약 195만 명의 남측 관광객이 방문하는 등 남북 관광 협력의 잠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금강산 관광의 발전적 정상화를 추진할 것이고,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한반도 동해 지역을 아우르는 동해 관광 공동특구로 확대하는 문제도 북쪽과 진지하게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산에서 출발한 열차가 금강산과 원산 등 동해 관광 공동특구를 거쳐서 유라시아와 유럽까지 달리는 미래도 이제는 머릿속의 상상이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반드시 현실로 만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내외 기빈 여러분, 유라시아와 한반도는 지금보다 더 큰 평화와 번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30년 전 우리가 함께 손을 맞잡고 냉전이란 장애물을 뛰어넘었듯이 한반도에 드리워진 냉전의 마지막 그림자를 완전히 걷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관련국들과 함께 68년의 긴 휴전의 종지부를 찍고, 즉 전쟁을 끝내고 한반도에 완전하고 공고한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종전선언을 통해 시작될 것이고, 거기로부터 한반도를 넘는 새로운 세계 평화 질서의 꿈은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평화와 공존이 뿌리내린 한반도에서부터 유라시아의 새로운 평화 질서와 공동 번영의 열매가 열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말 그대로 평화 기반 성장, 평화 주도 발전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물론 우리 민족을 넘어 세계인과 함께하는 인류 공영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라시아의 평화와 번영의 결실은 다시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더욱 든든히 뒷받침하는 선순환의 과정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러기에 한반도와 유라시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추진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북방 포럼 개최를 축하드리며 내년 북방 포럼에서는 남북이 머리를 맞대고 북방 협력의 미래를 세계인들과 함께 그려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영 장관님. 축사 말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포럼을 위한 좋은 밑거름이 되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개회식을 마치고 기조연설과 특별 세션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기조연설이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시간이 약간 지체된 관계로 기조연설과 특별 세션 기념사진 촬영이 차후에 있겠습니다.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잠시 동안 몇 분 동안 기다려 주시면 다시 계속해서 행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념사진 촬영을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